여기 그리스에서 낯선 남자에게 둘러싸여 겁에 질려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왜 여기에서 낯선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의 메테오라에 살고 있는 엠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겪은 특별한 경험과 그것이 제 고향에서의 일상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고, 특히 한밤중 서울의 골목길을 걷는 동안 느낀 감동적인 순간들은 제가 이전에 느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제 고향에서의 밤은 대체로 조용합니다. 사람들은 일찍 자리에 들고 거리는 고요하고 평화롭죠.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는 종종 외로움이나 분리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나라라도 관광지는 조금 다르죠.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졸업여행으로 전국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4일간의 여행을 끝으로 아테네를 여행할 때였죠. 아테네의 활기찬 거리를 거닐며 여행의 마지막을 기념하기 위해 소소한 선물을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의 화려한 불빛과 상점들 사이에서 저는 여행의 추억을 되새기며 이곳의 아름다움에 다시 한번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도 모르게 어떤 남자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히 길을 걷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남자는 저를 따라오기 시작했고 점점 더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저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처음에는 그저 친절하게 길을 물어보는 관광객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고 명확하게 불쾌한 의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곧장 상황을 제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명확히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저를 따라왔고 점점 더 거리를 좁히려 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진짜 위험을 느꼈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인근에 있던 한 가게의 주인이 상황을 알아차리고 나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고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저는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들은 저를 경찰서로 데려가서 자세한 진술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저에게 이런 유형의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여행자들, 특히 혼자 다니는 여성 여행자들이 이러한 위험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찰의 그 말이 내 귀에 새겨진 후로 여행에 대한 나의 시각이 크게 변했습니다. 한때 저는 여행을 자유와 모험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탐험하고 낯선 거리를 거닐며 세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을 제 삶의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여행이 가진 어두운 면도 또렷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변한 것은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도시의 거리를 거닐 때마다 경계심을 느끼게 되었고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심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이 주는 설렘 대신 때때로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온라인에서 서울에 대한 글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 글은 서울의 다채로운 문화,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행자에 대한 따뜻한 환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것이 글을 더 읽을수록 내심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여행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면서 저는 이 도시가 제게 새로운 시작을 줄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서울의 안전한 여행지, 혼자 여행하는 이들을 위한 팁, 그리고 여행 중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탐색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제공하는 문화적 다양성과 역동성이 저를 다시 한번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치안에 대한 긍정적인 리뷰들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많은 여행자들이 서울에서의 밤문화를 즐기면서도 안전하게 느꼈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혼자 여행하는 여성들조차도 대체로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는 후기들이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한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고 여행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가 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 여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가 제게 다시 세계를 탐험할 용기와 기회를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서울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더 많은 조사를 하고 여행 중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계획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제게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하며 마음속의 두려움을 조금씩 떨쳐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서울의 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생명체 같았습니다. 새벽에도 불구하고 골목길은 생기로 가득 차 있었고 가게들은 여전히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밤이 되어도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소소한 대화로 밤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밤, 저는 홍대 거리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밤에 어떤 분위기를 풍기는지 궁금했습니다. 그곳은 젊음과 열정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길거리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공존하며 활기찬 밤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 길거리 공연자의 노래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람들을 이끌며 그녀만의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서울의 밤과 어우러져 저에게 또 다른 서울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저에게 한국의 전통 음료인 수정과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작은 선물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서울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 밤 저는 홍대 거리를 더 거닐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게들과 카페들이 여전히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며 이 도시의 역동적인 생명력을 실감했습니다. 한 가게 앞에서는 한국인들이 작은 파티를 열고 있었고 저를 보자 환영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들의 모임에 초대했고 저는 한국의 전통 술인 소주와 다양한 안주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저는 서울의 밤이 단순히 활기찬 것 이상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밤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삶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그 밤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느꼈던 두려움을 잊고 다시 한번 여행의 진정한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따뜻한 만남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저를 다시 여행을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그 밤, 홍대거리에서 경험한 일련의 사건들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아테네에서의 불쾌한 경험 이후 마음 한쪽에 자리 잡았던 두려움과 불안은 저를 조심스럽게 만들었고 여행에 대한 순수한 기쁨마저 가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밤은 저에게 다른 어떤 것도 줄 수 없었던 소중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던지고 다시금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길거리 공연자의 따뜻한 미소, 수정과를 나누어주며 보여준 친절,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지인들과의 뜻깊은 교류는 저에게 서울이라는 도시가 단순히 활기차고 역동적인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곳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저를 이전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주었고 여행이 주는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금 믿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한국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고 기회가 되면 꼭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감사해요.